언열 재질과 친해지기부터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언열을 만져보시지 않았다면 언열을 이펙터도 해볼 일이 없겠죠. 언열 자체는 게임 제작 툴뿐만이 아니라 영화 그리고 디자인 산업 등에 다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게임 쪽에서 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되는데 언열 4에서는 그 부분이 게임에 특화되는가 하면 언열 5부터는 모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경우의 수를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언열 4보다는 더 무겁고 더 다양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언열 엔진을 설치를 해보시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언열 설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언열닷컴 엔진에 들어가 보면 언리얼엔진닷컴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있고요. 다운로드를 눌러서 런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런처를 다운로드 받아서 에픽 런처를 실행을 해보면요. 지금 언리얼 5.7까지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제 여기서 안내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최신 버전을 받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안정된 버전을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라이브러리에 가보면 언리얼 4부터 5까지 있는데요. 지금 엔진 버전이 5.7까지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5.7을 받아서 테스트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제일 권하는 버전은요. 지금 언리얼 버전의 숫자에 내용에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숫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큰 단위의 프로젝트의 단위의 이제 언리얼 5, 그 다음에 큰 대규모 업데이트, 그 다음에 자잘한 버그의 업데이트. 이 두 번째 소수점은요 계속 발표를 해요. 뭐가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되는지 대규모 업데이트고, 이 작은 업데이트는요 대규모로 발표하지 않고 발표는 하지만 유저들이 찾아봐서 어떤 것들이 버그가 고쳐졌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세 번째 소수점이 1이 아니고 2 이상일 때 받아서 써야 안정성이 있습니다. 1일 때는 0이나 1일 때는 아무래도 크래시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안정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도 언리얼 5.4가 제일 안정성이 있으면서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버전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언리얼 엔진을 설치를 하실 때는요, 윈도우처럼 SSD 하드가 따로 있으면 좋습니다. 언리얼 자체가 설치가 무겁기 때문에 SSD로 빠르게 부팅을 해볼 수가 있어서요. 언리얼 5는 4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에서 돌리기 좀 부담스럽고요. 언리얼 4는 노트북에서 잘 돌아가요. 자, 언리얼을 설치하셨다면 지금부터 따라 하셔도 돼요. 따라 하셔도 되고요. 자, 언리얼 엔진을 기본을 아무나 열고요. 자, 뉴 레벨, 저는 뉴 레벨 아무나 열게요. 레벨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오늘 하는 거는 언리얼 엔진 이제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게임 이펙터가 제일 많이 만지는 부분 언리얼 재질과 친해지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설치를 하셨으면 이제 언리얼 매터리얼을 제작을 해볼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게임에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많이 쓰는 머터리얼을 예제로 제작을 할 거예요. 특히 제 강의에서 이게 되지 않으면 이펙트 퀄리티의 반절은 무너지거든요. 이게 되면은 이펙트 퀄리티의 반절은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빛에 대한 표현을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사용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이펙터들은 엔진에서 아무래도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언리얼 엔진에서 뭐 텍스처 그리고 모델링하고 애니메이팅하고 이펙트를 하는데 그 중에 빠져있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재질이에요. 재질. 이 재질은 쉐이더와 연결되어 있어요. 쉐이더. 이펙트에 필요한 능력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우리가 비주얼 노드 형태로 꾸미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텍스처는 우리가 뭐 드로잉으로 그리던 아니면 시뮬레이션 툴로 뽑던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가져와서 좀 편집을 하던 처음부터 이펙트를 만드는 텍스처를 만드는 AI도 있고 서브센스 디자이너도 있고 또 뽑는 방법이 많지만 이걸 가져다가 재질로 멋지게 표현하는 게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리얼 화면을 띄우면 윈도우에 컨텐츠 브라우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좌측 하단에 보면 컨텐츠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에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셋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텍스처들, 우리가 보통 텍스처를 다 준비가 됐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비표현을 하거든요. 비표현. 그래서 빛에 대한 것을 먼저 알고 나서 재질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기본 레벨을 열면 굉장히 밝은 날씨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렉셔널 라이트, 주광을 많이 줄여보시면 어둡게 표현이 됩니다. 뭐 색깔을 줄이셔도 되고요. 이렇게 새벽처럼. 그리고 뭐 구름 같은 경우 볼륨메트리 클라우드도 뭐 끌 수도 있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약간 어둡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이펙트를 할 때 라이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라이팅을 하는 대표적인 포인트 라이트를 한번 꺼내서 볼게요. 포인트 라이트 꺼내서 보면은 전구 아이콘이 있죠. WASD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카메라의 화면 각도가 돌아가고 WSD를 누르면 각각의 상하 좌우 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새롭게 포인트 라이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캐릭터도 있고 주위 배경도 있고 물체들도 있고요. 자, 라이트를 0점으로 가져가 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우리가 쓰는 라이트는 이제 포인트 라이트만 쓰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라이팅이라는 걸 표현할 때는 자, 여기서부터 부채 형태로 여기까지 반지름이 라이트가 표현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인텐시티로. 그리고 색깔, 그리고 범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조절할 수 있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나야가라라는 파티클 툴에서 라이트 렌더러, 이 스팟라이트나 포인트 라이트처럼 라이트 역할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걸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이런 프리뷰 글자가 찍히는 분들은 이 라이트 테스트 할 때 모빌리티에 스태틱, 스테네셜 그리고 무버블이 있는데 무버블로 바꾸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나야가라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오른쪽 버튼 빈 폴더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야가라, 그리고 나야가라에서 기본 예제들이 있거든요. 기본 예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심플한 걸 선택해서 크리에이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는 라이트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나야가라 시스템의 약자 SN 라이트 테스트를 넣어서 보면은 나야가라의 아주 심플한 부분이죠. 그냥 스프라이트 렌더러. 스프라이트는 각도를 아무리 돌려도 카메라 쪽을 바라보는 빌보드 메쉬를 스프라이트라고 그래요. 이게 메쉬예요, 메쉬. 릿 와이어프레임을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이 플랫 메쉬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월드 축이 있죠? 이 월드 축을 아무리 돌려봐도 똑같은 모양이죠. 왜냐하면 항상 카메라 벡터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스프라이트 렌더러고요. 그 동그란 여기 안에 재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해야 될 재질, 머터리얼이라는 에셋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펙트를 할 때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자, 이렇게 텍스처를 만들고 텍스처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려면 재질이라는 에셋에 넣어야 돼요. 재질에다가 표현을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질이라는 걸 만들고 이 파티클, 그러니까 얘 메쉬를 넣어서 움직이는 부분이 나이아가라인데, 이 나이아가라와 재질 부분이 엔진에서만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에서 나이아가라와 머터리얼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아가라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 지금 기본 재질을 들어가 봤는데요. 이거 처음 보시는 분은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나이아가라는 시스템이 있고 파티클을 만드는 툴인데 그 툴 안에 재질이라는 소스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D 게임을 만들 때 3D 오브젝트에 이 표면에 이미지가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3D 오브젝트의 재질을 머티리얼, 그러니까 입히는 거. 3D 오브젝트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를 이제 재질이에요. 머티리얼에서 표현하는 거고, 그거를 움직이고 라이팅을 주는 게 나이아가라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에서 렌더에서 플러스를 눌러보면은 각 이 항목의 스테이지라고 해요. 파티클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각 스테이지의 내용별로 조금씩 다른데 마지막에 렌더를 보면은 라이트 렌더가 있습니다. 라이트 렌더를 열어서 보면은 말 그대로 라이트를 주변에 뿌리는, 아까 우리 스팟라이트 아니죠, 포인트 라이트 했죠. 포인트 라이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본이에요. 모양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자, 애프터 트랜스루센스 반투명에도 영향 줄 거고, 내가 컬러를 줄이면 이 알파의 컬러를 줄이면 라이트도 영향을 받아라. 이렇게 두 개 체크하고, 이게 크기예요. 라이트의 크기, 그리고 디퓨즈 스케일은 라이트의 세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해서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찾아요. 이렇게. 폴더 돋보기를 누르면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그 에셋을 찾습니다. 걔를 가져다가 레벨에다 끌어서 놓으면, 자, 보다시피, 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요. 지금 밝아졌죠? 잠깐 이거 지울게요. 자, 라이트 테스트라는 파티클을 재질에다, 재질은 이제 기본 재질이고요. 여기에다가 렌더러를 라이트 렌더러 넣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이 라이트 렌더러가 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려면요. 프로퍼티라는 부분에 있어요. 로컬 스페이스를 유주하게 사용할 수 있게 체크를 합니다. 이제 월드 스페이스랑 로컬 스페이스 축이 있는데요. 이걸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누르면 지구본 표시 있죠. 이거는 월드 축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월드 스페이스. 월드의 좌표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컬은 나로 기준으로. 월드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점이야. 0, 0, 0. 0에서부터 100, Z 100, Y 100, 뭐 X 100 가면은 얘는 100, 100, 100, X, Y 100, Z 100이라는 수치가 월드 좌표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이 박스, 그러니까 이 박스가 나 자신으로부터는 그냥 0점이잖아요. 이게 로컬이에요. 그래서 로컬은 그 오브젝트의 위치를 따라가게 하는 좌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체크를 하면은 이 라이트를 움직여보면 이렇게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포인트 라이트처럼 작동을 하죠. 여기서는 부드럽게 관세 설정을 좀 해볼 수 있는데, 라이트에서
원래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use inverse squared perf라고 돼 있을 건데, 이 부분이 실제 라이트처럼 되게 부드럽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쓰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파티클에서는 이렇게 쓰셔야 좀 가볍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의 세기 같은 걸 이렇게 좀 부드러워졌죠? 조절을 해볼 수가 있고요. 부드럽게. 자, 라이트는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고요. 이렇게 파티클로 라이트를 주변으로 뿌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진행할 재질은 뭐냐면요. 이런 동그란 재질이 아니라, 제가 이제 실제로 강의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비표현의 재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표현을 할 건데, 그 비표현의 재질을 새롭게 하나 만들게요. 이거는 나야가라고 필요 없고, 저장하지 않을 거고. 자, 빈 폴더에 가서, 자, 아무 폴더나 가서, 오른쪽 버튼 머터리얼을 만들면 뉴 머터리얼이 생성이 됩니다. 얘를 라이트 테스트라고 할게요. 자,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라이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머터리얼 좌측 하단에 보면요. 머터리얼 도메인, 블렌드 모드, 쉐이딩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머터리얼 도메인은 이 재질을 서피스, 그러니까 3D 오브젝트의 표면에 쓸 거냐, 아니면 디퍼드 데칼에 쓸 거냐, 라이트 펑션에 쓸 거냐, 볼륨에 쓸 거냐, 포스트 프로세스에 쓸 거냐, UI에 쓸 거냐, 이런 거를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하는 90% 이상은 다 서페이스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블렌드 모드는 우리가 이제 이펙터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트랜스루센트, 반투명이 되는 트랜스루센트, 그 다음에 발광이 되는 에디티브 블렌드 모드를 가장 많이 씁니다. 여기서는 트랜스루센트, 반투명을 쓸 거기 때문에 트랜스루센트 혹은 에디티브를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트랜스루센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쉐이딩 모델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쉐이더라고 이제 들어봤잖아요. 쉐이더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빛을 딱 이렇게 내려쬐을 때 얘가 빛을 받아서 표면에 빛을 얼만큼 받고, 반사를 얼만큼 하고, 땅에는 얼만큼 반사가 되고, 얼만큼 받고, 이렇게 3D 오브젝트의 빛을 때려서 빛을 계산하는 게 쉐이더예요. 빛을 계산하는 게 쉐이더거든요. 빛을 얼만큼 받을 건지, 어느 정도 흡수할 건지, 어느 정도 반사할 건지, 그 쉐이딩 모델이 디폴트 릿은 라이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디폴트 릿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라이팅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언릿이 있죠. 언릿은 반대로 라이팅을 받지 않는다라고, 발광을 하거나 라이팅이 필요 없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언릿이고, 이펙트에서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이 스탯이 있습니다. 스탯을 보면은 베이스 패스 쉐이더 without light map 이라고 있죠. 라이트 맵을 쓰지 않고 기본 베이스 패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 기본적인 재질을 만드는 쉐이더가 드는 비용이 있어요. 빛을 계산하는 거겠죠, 쉐이더가. 그게 139 인스트럭션, 이 수치예요. 비용이에요, 비용.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비용이 높아지겠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언릿으로 했기 때문에 139 인스트럭션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건 실무에서 중요해요.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디폴트 릿을 해보면 수치가 어떻게 돼요? 2배가 아니라 거의 3배 가까이 되죠. 341 인스트럭션 수치가 됩니다. 계산하는 양이 달라져요. 계산하는 수치가 전혀 라이팅과 라이팅을 하지 않는 것들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많이 쓰는데, 자, 여기서는 언릿을 쓸 거예요. 언릿. 네, 내가 만들 대상은 빛을 만들 거지, 빛을 받아서 음영이 지는 오브젝트를 만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트랜스루센트의 언릿으로 쉐이딩 모델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머터리얼 편집창에 이렇게 제가 썼던 MT 라이트 테스트 이름이 써 있고, 이미시브 컬러, 오퍼시티, 월드 포지션 옵셋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활성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디폴트 릿으로 했을 때 베이스 컬러,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 활성화되는 부분이 다르죠. 계산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기본 수치가 달라져요. 또 여기서 쉐이딩 모델뿐만이 아니라 블렌드 모드를 예를 들어서 마스크드로 바꾸면 더 많은 입력 단자들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와 같은, 그러니까 언리얼 엔진은 PBR이에요.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 그러니까 실제 물리 기반, 실제 우리 환경에서 볼 수 있는 뭐 빛의 반사값, 물리력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렌더링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와 거의 흡사하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와 흡사하게 필요 없이 트랜스루센트 가볍게 빛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이제 재질에서 제일 많이 쓰고 기초적인 노드를 해볼게요. 알파벳 U를 누르고 왼쪽 버튼을 누르면요. 텍스트 코디네이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코디네이트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이 텍스트 코디네이트는 뭐냐면요. 2D 픽셀 쉐이더예요. 두 개의 좌표가 있는 픽셀 쉐이더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X축, 그리고 얘가 Y축. 뭐 우리가 XY라고도 하고요. 뭐 RG라고도 하고요. 레드, 그린, 뭐 B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죠? 표현은 되게 많아요. UVW라고도 하고 되게 많아요. 이렇게 세 개의 축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많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RG, 레드와 그린 세 개 채널 중에 두 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이렇게 화살표 눌러서 살펴보면 UV가 나옵니다. UV, U 타일링, V 타일링. 자, 이게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빨간색 보이고 뭐 녹색 보이는데 이거를 포토샵으로 한번 재현을 해볼게요. 포토샵으로. 이게 0에서 1의 수치를 표현한 컬러예요. RG를. 그거를 한번 포토샵이 여러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텍스처 하나 만들고요. 얘를 그라데이션을 자, 이렇게 블랙으로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그라데이션 블랙으로. 자, 컨트롤 다운표를 눌러서 좀 스냅핑 되게 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나 있죠. 얘를 레이어 1번으로 만들고 R 채널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서 하나는 여기서 아래 볼까요? 자, 마스크를 하나씩 R과 G를 하나씩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 코디네이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길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가 블랙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레드로 나오는 건요. 언리얼 버전이 5.1인가? 5.2부터 이제 원래 흑백이에요. 이걸 꽂아보면 이미시브 컬러에 꽂아보면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흑백이죠. 그러니까 왜 레드로 나오냐면요. 우리가 RGB에서 RGB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R이 단일 채널 1번,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얘가 1번이잖아요. 세 번째 채널. 첫 번째 채널이 흑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R만 나오면 이렇게 빨간색이 나옵니다. 빨간색이 나와요. 섞이면 노란색, 블루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흑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D 채널을 보면은 얘는 밑에서 위로. 똑같이 따라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진수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0에서 1. 이게 이제 노멀라이즈 정규화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0에서 1. 그리고 여기서 0에서 1.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정확히는 우리가 지금 이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무수히 많은 픽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픽셀들이. 그러니까 그 픽셀들의 좌표 순서예요. 0에서 0.1, 0.2, 쩌쩌쩌쩌 가서 1까지. 많은 픽셀들의 위치, 좌표 위치예요.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0에서 1. 맞죠? 블랙이 0이에요. 블랙이 0. 그리고 화이트가 1. 그리고 얘는, 맞네요. 위에가 블랙, 아래가 화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RGB 채널처럼 한번 섞어볼게요. 얘를, 색깔을, 컬러라이즈 해서, -50. 자, 세츄레이트를 다 올리면 빨간색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얘는, G니까 그린으로 줘야겠네요. 얘는 G니까, 컬러 -50을 주고, 라이트네스를, 아이고, 주고, 다시 할게요. -50, 그 다음에 100 주고, 컬러라이즈 눌러야 돼요. 그리고 RGB, 그러니까 이게 100에서 120 되면은 이게 완전한 그린이 되거든요. 자, 얘네 둘을 블렌드를 이제 섞는 거예요. 섞어요. 어떻게 하냐면 레이블 스크린으로 섞어요. 그러면 요런 색깔이 나죠. 색깔이 지금 바뀌었네요. 색깔이 바뀌었어요. 얘가 그린이고, 자, 위아래니까. 그리고 좌우가 레드입니다. 이렇게. 자,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스크린으로 섞을 거라서. 레이어 모드를 스크린 섞어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런 컬러가 되죠. 익숙하죠? 이게 뭐냐면 텍스처 코디네이트예요. 그래서 좌표를 0에서 1, 0에서 1 곱게 핀 걸, UV를 섞은 걸 텍스처 코디네이트예요. 아셨죠? 자, 이거는 좌우, 위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배우기 쉽게 여기서 클라우드 있죠. 그냥 기본 클라우드. 클라우드. 얘를 잠깐 끄고 클라우드 텍스처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요. 레벨 조금 더 진한 거 더 진하게 레벨 살짝 만져서 클라우드 텍스처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클라우드 텍스처. 얘를 저장을 PNG나 타가 파일로 해서 엔진으로 가져갈게요. 오케이 해서 저장하고 엔진에서 적당한 폴더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임포트 투 가져옵니다. 그래서 텍스처 여기 있네요. 불러와요. 불러오면 이렇게 텍스처가 불러와지거든요.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으면 자동으로 텍스처 샘플러가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이게 텍스처를 가져온 게 아니라 텍스처를 어떻게 샘플링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이 텍스처 샘플링이에요. 들어가 보면 사이즈 나와 있고 뭐 텍스처 그룹 그리고 srbg를 뭐 체크돼 있고 GPU에서 사용되고 뭐 이런 것들이 돼 있잖아요. 요거는 흑백 텍스처이기 때문에 포맷이 DXT1이라는 포맷으로 가져옵니다. 흑백이면 다양한 컬러 RGB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알파도 없기 때문에 여기 RGB를 눌러보면 다 똑같고 알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알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빛을 만들 건데 자, 첫 번째 텍스처는 하나의 좌표예요? 두 개의 좌표예요? 두 개의 좌표예요. 두 개의 좌표. 그죠? X, Y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2D 픽셀 쉐이더라고 그랬죠? 이것도 X, Y가 있죠. 그래서 재질이나 쉐이더에서 계산을 할 때는 같은 벡터 자리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두 가지 채널 있잖아요. 채널의 개수가 같아야 연산이 가능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을 할 수 있어요. 같아야. 같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대로
이미시브 컬러에다 한번 꽂아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미리 보기가 있는데 원통형, 구, 그 다음에 플랜, 박스, 요거는 내가 원하는 메쉬를 가져와서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루핑이 됐어요. 루핑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매핑이 됐죠. 자, 여기서 알파벳 P를 누르고 왼쪽 버튼을 누르면 패너가 나옵니다. 패너. 패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쪽 축으로 미는 거예요. 미는 노드. 얘를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X축을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미리 보기 할 거면요. 라이브 업데이트에 이 세 가지가 다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 이 옵션에서 리얼타임이 체크가 돼 있어야 내가 지금 노드에서 하는 행위들이 여기서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X축, Y축도 한번 줘볼까요? Y축도 주면 위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같이 주면 양쪽으로 미니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패널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 이게 움직인다 라는 것까지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다. 여기에 텍스트 코디네이터를 넣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텍스트 코디네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UV에 UV 채널, UV 채널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0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꽂혀 있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자, 타일링 한번 바꿔볼게요. 타일링은 뭐냐면요. 반복되는 이 텍스처 이미지를 몇 번을 반복하고 얼마만큼 크기를 조절할 건지를 결정한 0.5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미지가 좌우로 늘어나 보이죠. 반대로 값을 한 5를 줬더니 1배가 하나, 둘, 셋, 넷, 5번 정도 반복된 것처럼 보이죠. 9번 하면은 이렇게 9번 반복된 것처럼 보이죠. Y축도 마찬가지고요. Y축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반복되는 게 보이죠. 그렇다면 이 텍스트 코디네이트가 지금 이 좌표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좌표를. 내가 지금 이 텍스처를 볼 좌표를 어떻게 조절할지를 여기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0.5로 하면 어떻게 돼요? 0.5. 자, 이렇게, 이게 1이라고 할게요. 이게 1. 이게 1. 그러면 0.5는 여기죠. 0.5. 0.5가 되면은 우리가 보는 돋보기라고 표현할게요. 돋보기가 어떻게 돼요? 요 사이즈에서 요 사이즈로 줄어들죠. 그렇죠. 텍처는 변함이 없어요. 텍처는 변함이 없어. 근데 요 사이즈에서 요렇게 줄어들어. 그러면 반대로 늘어나 보이는 거죠. 이동을 해보면 알아요. 자, 여기서 자, 텍스트 코디네이트에서 외울 건 딱 두 개입니다. 멀티플라이는 타일링, 애드는 이동이에요. 이동값. 애드는 이동값.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이제 요만한 픽셀 좌표가 있다고 해요. 여기 좌표가 0.1, x, 그러니까 두 개 좌표라고 그랬잖아요. 0.1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0.1만큼 더하기 0.1을 하면은 0.2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임, 여기에는 타임이라는 노드가 있어요. 이 노드 패너의 기본 원리가 타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값이에요. 그 값을 add를 하게 되면은 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똑같죠? 똑같아요. 단지 여기를 이동할 거냐, 뭐 R을 이동할 거냐, Y를 이동할 거냐 이제 달라지겠죠. 근데 얘는 같이 이동하니까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똑같죠? 패너랑. 그리고 여기다 이제 멀티플라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멀티플라이. 자, 멀티플라이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애드는 이동값이라고 그랬죠. 애드는 텍스트 코디네이트의 이동값, 좌표 이동값, 그리고 텍스트
코드네트의 멀티플라이는 뭐라고 했어요? 타일링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수치를 줬지만 여기서 멀티플라이를 해보면 수치가 점점 이렇게 밝아지잖아요. 가산 혼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노드 이미지랑 보는 거랑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UV에 연결을 해보면 그 결과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2배. 이게 1배예요. 0.5배 하면 어떻게 되죠? 0.2배 하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겉보기라고 표현할게요. 텍스트 코디네이트를. 자, 원래는 이런 텍스처가 있어요. 이런 텍스처가. 텍스트 코디네이트를 기본으로 보면 0에서 1 기본이기 때문에 자, U라고 할게요. U. 0에서 1. 0에서 1.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무수히 많이 픽셀처럼 나눠서 이게 점점점점점점점 좌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1by 1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아까 줄인 것처럼 만약에 0.2배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한 0.2 되겠네요. 여기가 0.5니까 가운데가 0.2 여기라고 하면은 0.2배 둘 다 줄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돋보기가 이만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요 화면을 봐봐요. 네모칸을. 마치 확대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얘를 반대로 2by2로 주면은 여기가 넘어가면서 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서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반복되는 거죠. 그 차이점을 알고 작업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이펙트를 한쪽으로 밀거나 플로우 맵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동값과 타일링, 멀티플라이 값을 알아봤어요. 알아봤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또 한 가지. 자, 얘를 텍스트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이 텍스트 코디네이트는 가지런히 0에서 1로 표현이 되는 애인데, 가지런히 0에서 1로 표현되는 애를 내가 이동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전체를 다 이동시키는 건데, 텍스처로 만약에 연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 요 부분 봐봐요. 요 부분. 요 어두운 부분 있죠. 어두운 부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두운 건 블랙은 0, 밝은 건 완전한 화이트는 1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가 요 픽셀을 딱 띄어서 보면은 이 픽셀은 아마 어두워서 한 0.8 정도 될 거예요. 아니, 0.8이 아니라 한 0.1 정도 되겠죠. 거의 검정색이니까. 요거 밝은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1.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텍스트 코디네이트에다가 얘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더하면 여기 밝은 부분은 1만큼 이동을 하고 어두운 부분은 거의 이동을 안 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많이 이동하고 어떤 부분은 거의 이동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랜덤하게 위치 이동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텍스트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제 구긴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저는 이제 디스토션, 구긴다는 표현을 디스토션으로 많이 얘기해서 그냥 디스트라는 이름 명칭을 쓰는데요. 이건 이펙터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져온 거를 얘를 마스크 RG를 합니다. 마스크 RG 왜 한다고 했죠? 마스크 RG 왜? 채널의 두 개의 채널끼리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3벡터를 뭐 멀티플라이 해도 되지만 그거 안 맞죠? 채널의 개수나 이런 게 안 맞죠? 에러가 떠요. 에러. 왜 안 맞냐면 여기 밑에 써 있어요. 플롯 2 그리고 플롯 3. 그러니까 2벡터랑 3벡터랑 지금 계산해서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 RG 이 채널은 준비는 3개가 돼 있어요. RGB. 흑백이지만 RGB가 다 똑같은 색이라서 그래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뭐 멀티플라이를 해도 되고요. 멀티플라이 그냥 1배 하면 똑같잖아요. 자, R을 가져와도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R을 가져왔어요. 요 느낌이죠? 자, 여기서 보기 편하게 이미시브 컬러 여기 B를 연결해 볼까요? 결과가 똑같죠? B를 연결해 볼까요? 결과가 똑같죠? RGB 채널은 존재하면서 결과가 똑같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흑백이. 자, A는 알파인데 알파가 없기 때문에 1로 그냥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채널만 써도 돼요. 어차피 흑백이기 때문에. 어차피 흑백이기 때문에 하나의 채널로 쓰고. 근데 여기서는 RG를 하면 어떻게 돼요? 노란색이 나오죠. 왜 노란색이 나와요? 레드랑 지금 채널을 두 개를 겹치면 이렇게 섞이잖아요. 그죠? 섞여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가산 혼합, 마치 포토샵에서 스크린 모드를 작동시킨 거와 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섞이기 때문에 녹색과 빨간색 섞으면 어떻게 돼요? 노란색 되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가지고 한번 얘를 밀어볼게요. 이렇게 밀어보는데, 자, 좌표의 이동은 뭐라고 그랬죠? 좌표의 이동은 add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이것의 좌표와 이것의 좌표는 따로 가는 거예요. 텍스트 코디네이터 하나 더 만들고 얘는 기본 좌표 이렇게 가는데, 이 좌표에다가 아까 텍스처만큼 랜덤하게 밀어준다고 했잖아요. 얘를 이렇게 더하면은 모양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원래 텍스트 코디네이터 색깔 이거죠. 근데 여기다가 얘를 애드해서 요거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밀리게 되는 거죠. 구겨지죠. 네, 좀 심하게 구겼죠. 자, 이거를 값을 조절할 수 있게 멀티플라이를 소수점으로 주면 나누기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게 10분의 1로 넣어줘 봅니다. 그러면 요거를 디버그 타임 사인으로 변화를 보기 위해서 디버그 타임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사인은 이렇게 반복하는 그래프잖아요. 이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얘도 수치가 너무 세면 잘 안 보일 테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다 수치를 세게 넣었다가 약하게 넣었다가 세게 넣었다가 약하게 넣었다. 지금 어떻게 되죠? 이 이미지 그림처럼 밝은 부분이 대각선 쪽으로 밀리게 되죠. 대각선 쪽. 이게 되게 중요해요. 대각선 쪽으로. 왜 대각선이죠? 왜 대각선이에요? R과 G가 똑같은 값으로 밀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값으로. 자, 예를 들어서 요거 픽셀을 하나 볼게요. 얘가 0. 거의 하얀색이라고 할게요. 1이라고 할게요. 1. 자, 요 픽셀에서 자, 우리가 U 그다음에 여기가 V라고 그랬죠. U로 1을 밀어요. 한 칸 밀어요. 이쪽으로 밀어야겠네, 그럼. 자, 이쪽으로 밀었어요. 이쪽으로. 한 칸. 그죠? 그리고 아래로도 한 칸 밀어요. 왜냐면 U로도 한 칸 밀고 V로도 한 칸 밀면은 위쪽으로 올라가거든요. 이쪽으로는 U가 민 거고 이쪽으로는 V가 민 거잖아요. 근데 한 칸씩 밀었잖아요. 똑같이. 그러면 대각선으로 올라가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간 게 위쪽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대각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값을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대각선 위쪽이 아니라 한쪽으로 가고 싶어. 한쪽으로 가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자, 두 개를 이렇게 내가 가져와서 하나는 그대로 가져가고 하나는 그냥 0을 섞어서 한번 넣어 볼게요. 이제 이 두 가지 채널을 합쳐서 올려주는 게 어펜드 벡터예요. 벡터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2개짜리가 돼요. 여기서 2개짜리. 그래서 얘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 멀티플라이에다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2개짜리에다가 내가 어펜드를 뭐라도 올려야 되거든요. 0이라도 올려야 되거든요. G 대신에 0을 올려볼게요. 어떻게 돼요? 좌우로 움직이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밀어낸 R 채널이 값이 있기 때문에 D 채널은 값이 없잖아요. 반대로 주면 어떻게 돼요? 자, 반대로 주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죠. 네, 위아래로. 반대로 주면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 움직이죠. 근데 너무 심하게 주면은 이런 섬 현상, 저는 이제 이거를 섬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섬들이 생기는 거를 피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긴 거는 이펙트에서 좋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값을 매우 낮춰서 조심스럽게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텍스트 코디네이터를 좌표 이동, 그리고 타일링, 그리고 그걸 가지고 좌표 이동을 가지고 텍스처를 좌표 이동을 해보면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미는 게 어떤 건 밀고 어떤 건 안 밀고 어떤 건 밀리고 어떤 건 안 밀리기 때문에 이런 재밌는 형태로 텍스처를 구길 수가 있다를 알아봤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텍스처를 이제 구기는 거에서 노멀 맵이 있어요. 노멀 맵. 노멀 맵은 탄젠트 정보를 가지고 로우 폴리곤, 하이 폴리곤처럼 그림자를 꾸며주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눈속임이죠. 탄젠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탄젠트는 빛이 들어오면은 얼마만큼 꺾여서 그림자를 표현해야 되는 그 정보가 담긴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보가 담긴 이미지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R과 G가 어떻게 해요? 달라요, 두 개가. 자, 더블 클릭해서 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R 하나만 틀면 돼요. 아이고, 두 개 틀었네요. R과 G가 컨트롤이 안 되네. 여기서 볼게요. R과 G가 다르죠. 그리고 B도 이렇게 해서 B 채널만 선택해서 볼 수 있어요. 다 다르죠. 이렇게. 세 개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재밌게 되죠. 왜냐면 R과 G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대각선을 밀지 않고 어떤 거는 위쪽으로 밀고 어떤 거는 왼쪽으로 밀고 값이 다르기 때문에 R과 G가. 그래서 다양하게 밀 때는 노멀맵과 같은 꼭 노멀맵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색깔로 꾸민 R과 G로 꾸민 내용으로 넣어주시면 훨씬 다양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랑 다르죠. 그래서 전혀 다른 효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R과 G, 그러니까 R과 G의 채널이 다 전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건 대각선으로 움직이고 어떤 픽셀은 아래로 움직이고 어떤 픽셀은 막 옆으로 움직이고 재밌게 되죠. 자,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픽셀로 좌표 이동을 해서 텍스처를 구긴다는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다 지우고 자 이걸 가지고 더 난이도가 높은 것들을 해볼게요. 자 벡터 2 네, 벡터 2 레디얼 밸류. 자, 요거는 이제 무슨 노드냐면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 코디네이트를 코드로 꾸며가지고 X축을 이렇게 삥 두르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텍스트 코디네이트가 어떻게 생겼죠? 어떻게? 원래는 자, 이거를 이렇게 생겼잖아요. 텍스트 코디네이트. R과 G를 보면은 여러분들 처음에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것을 작업을 하면서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복습하다 보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R과 G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얘가 R이고요. 얘가 G예요.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여기가 0이고 한 바퀴 삥 이렇게 돌려서 1이 되죠. 0에서 1. 얘가 0이고 바깥쪽으로 1이 되죠. 0에서 1. 그래서 동그랗게 말아서 바깥쪽으로 피는 게 벡터 2 레디얼 밸류의 이 노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 내용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 안에 텍스트 코디네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쓰시면 돼요. 요거를. 다시 한번 얘를 가지고 와서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연결을 해보면 동그랗게 말리죠. 말리는데 자세히 보시면 1픽셀 10핀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그거는 이제 민맵 때문에 그런데 여기 왼쪽 하단의 디테일의 밋 밸류 모드를 밋 레벨로 바꾸고 보시면 10핀 현상은 사라집니다. 자, 여기 보면은 출력값 여러 개 있는데 다 할 필요 없고요.
레디얼 코디네이트만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코디네이트를 동그랗게 한번 돌린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스타일링을 조절할 수 있어요. 뭐 애드도 해볼 수 있고 멀티플라이도 해볼 수 있잖아요. 애드는 이동이라고 그랬죠. 타일링은 멀티플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멀티플라이를 해볼게요. 멀티플라이. 자, 멀티플라이 계산할 때 요것도 몇 개의 좌표예요? 몇 개의 채널이에요? 두 개의 채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멀티플라이 되는 계산용도 두 개의 채널로 넣어주는 게 좋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단일값이고요. 숫자 1번 누르면 이렇게 1번 누르면 나오고 2번 누르면 3번 누르고 왼쪽 버튼 4번 누르고 버튼 누르면 자, 하나의 채널, 두 개의 채널, 세 개의 채널, 네 개의 채널 값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채널을 여기다가 멀티플라이 하면은 되는 거죠. 세 개의 채널 곱하면은 되네요. 이 0점이라서 네 개의 채널 곱해도 되죠. 하나의 채널 곱해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채널로 곱해줘야 얘를 디테일한 컨트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어펜드 벡터를 통해서 여기다 넣어서 이제 A, B가 R, G가 되겠죠. U, V, X, Y 뭐가 됐던 두 개의 채널 중에 1번, 2번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수치를 이렇게 숫자 1번 누르고 왼쪽 버튼 누르면 하나의 플롯 값이 생겨요. 하나의 채널 값. 자, 1을 멀티플라이 해서 여기다 넣어 볼게요. 변화가 없죠. 자, X를 2를 줄게요. 2를 줬더니 좀 변화가 있죠? 5 어떻게 돼요? 자, 아까 그림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보면은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요? 0에서부터 요렇게 한 바퀴 돌리게 돼 있잖아요. 0에서부터 요렇게 한 바퀴. 그래서 0에서부터 요렇게 한 바퀴가 이제 1인 이게 1인데 이거를 여기서 1, 2, 이게 5번을 한 거예요. 5번. 그래서 여기서 디버거 타임으로 보면은 이거를 5개로 5번까지 사인을 한번 볼게요. 보면 어떻게 돼요? 자, 보이시죠? 이게 말렸다가 풀렸다가, 그렇죠? 말렸다 풀렸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0이 되면은 거의 1이 되죠. 자, 반대로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X축이고 Y축에다 줘볼게요. Y축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펼쳐졌다, 접혀졌다, 펼쳐졌다, 접혀졌다 하는 것 같죠? 자, 이게 아까 캡처해서 봤던 내용 있죠? 안쪽에서 G는 안쪽이 0이고 바깥쪽이 1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 코디네이터의 좌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원래 좌표인데 이거를 이렇게 폈다. 그래서 저렇게 펴진다. 이거를 수치를 이제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 0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퍼지는 효과처럼 돼보죠. 한 0.2를 줘볼까요? 어느 정도 느낌 있지만 0.1, 0. 이 빛이 퍼지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빛이 퍼지는 효과. 왜냐하면 여기서가 이제 0에서 여기까지 1이 돼야 되는데 이 0 픽셀을 이렇게 이 화면으로 다 보는 거예요. 지금 쭉 늘어나죠. 여기 쭉쭉 늘어나죠. 그리고 요거는 1이니까 이렇게 X 그러니까 R축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지런하게 잘 나오죠. 얘도 만약에 2배를 줘볼게요. 2배를 주면은 더 내용이 많아지죠. 이렇게 한 5배 이상 넘어가면 이게 패턴이 보여요. 그때부터. 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체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재질과 친해지기 2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1시 반까지 진행하고 여기에 관련된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갑자기 또 다운이 됐네요. 딱 보면. 자, 그래서 오늘 그 얘기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재질에서 크래시 났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나야가라에서 라이트 렌더러로 라이팅을 줄 수 있고 나야가라의 재질을 넣어서 이제 쓸 수 있는데 나야가라의 재질에서 꾸미는 부분
그 재질을 하나 만들어서 텍스처 코디네이트로 이동과, 그러니까 애드와 멀티플라이를 통해서 좌표 이동과 멀티플 타일링을 해보고, 그거를 또 텍스처에다가 UV에다가 애드를 해서 꾸기는 형태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언리얼 이펙트를 한다고 하면은 90%요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강의를 들으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 형태로 좀 알 수 있게, 입문자들을, 초급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라이브를 좀 진행한 부분입니다.